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집 언제 사고 팔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삼토시님의 책을 참조하였고, 월부 팟캐스트를 출연하였던 434화를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고, 서울 집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 외에 다른 곳은 어디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가격대별 아파트 단지 분석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에 대한 해답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책에 빨간 글씨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강조 및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만 읽어도 지식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그리고 서울 집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삼토시님의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점에 팔고 고점 전에 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3년부터 2024년이 가격이 제일 높을 시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근거도 같이 따라가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울은 2024년 이후로 7년째 상승 중입니다. 현재 가격이 거품인지와 관련해서 저자는 거품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승의 끝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유동성이 지방으로 유입돼서 그나마 서울이 덜 오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형 주택 4만 2천 호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LHSH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의 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실 상태 물량은 매력적이지 않을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는 전국 2만 9천 호인데 서울은 3,500가구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벌어져야 집값이 안정화되었던 것이었는데 2024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입주 물량이 늘고 있는데 왜 전세가가 비싸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도 시 10년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세가 조금 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임대차 3법의 영향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주택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자는 서울 집값이 당분간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합니다. 먼저 당분간 신도시 입주가 없다는 점입니다. 5년 이내에 3기 신도시가 입주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중장기 하락장 때였던 1991년부터 95년 그 이전에는 1991년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하락장은 이와 관련해서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도시 입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것인데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낸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었던 2008년은 76.2였는데 2020년 3분기 52.3입니다. 2008년 당시 기준금리가 5%였는데 2020년 12월 기준금리는 0.9%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 3월 기준금리는 0.5%입니다. 아직 기준금리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근거로는 아직 전세가율, 즉 매매가 분의 전세가가 높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2009년 전세가율은 38%였고 2020년 기준은 54%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매매 요인이 적어집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살 바에는 매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현재 실거주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승기 후반부에 와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승세 2023년까지는 갈 가능성이 큰데 반면 하락할 때는 강남, 서울이 제일 빨리 빠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는 쓰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이 고점이라는 가정이 만약 맞다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데 현재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라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2018년은 삼토시님이 자신 있게 사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2013년부터 2014년을 중장기 고점으로 삼았던 이유와 관련해서 하방 압력을 주는 이벤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울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동남권 둔촌 주공, 개포 주공 1, 2단지, 신반포 레미안 원밸리, 잠실 미성 크로바, 강북 이문 장위 등 이것만 해도 5만 호가 넘었다고 합니다. 먼저 당장 2021년, 22년은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버블이 유지되는 거죠. 87년부터 91년이 폭등했는데 1기 신도시 입주로 버블이 꺼졌다라는 점을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경기 10년부터 11년 차 부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부들은 매매를 겨누는 실수요층입니다. 이 부부들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5년 사이에는 GTX-A와 신안산선이 유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은 택지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중심을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고자 했던 임대차 사업 등록 기간을 말소해서 매물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제일 많았던 임대차 사업 등록이 4년 그리고 8년 후 말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이르면 2026년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광교, 위례의 경우에 지구 지정 이후 7, 8년이 이후에 입주가 되었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에 2018년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부터 2027년 하방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2023년부터 24년이 팔아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 시장의 흐름을 보긴 해야 할 것입니다. 책에는 서울 부동산의 다시 기회를 이제 말을 하는데 재건축 규제 강화로 2020년 후반부는 서울의 공급 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2020년 후반부가 서울 진입의 마지막 시기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2023년 이후에 서울 외에 부동산 투자할 곳을 책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 링크 및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